안녕하세요. 반용인 소환연 한태영 원장입니다. 오늘은 그동안 여러분들이 너무 암하고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암 환자 아닌 일반인들이 사상의학을 좀 이해하시기는 흥미가 없으실 겁니다. 제 주제가. 제가 이 블로그를 개설한 목적은 사상의학을 좀 알려야 되겠다. 아직 저술을 한 적은 없지만은 이 몇십 년 동안 사상을 하면서 거의 50년 세월이 넘어갔는데 저는 이게 정말 좋은 학문입니다. 그리고 자연의 원리이고 그래서 사상의학을 알려야겠다는 생각으로 이 블로그를 개설했는데 먼저 하다 보니까 암 환자들 얘기만 하게 되네요. 그래서 오늘은 좀 색다른 주제로 여러분들한테 구두와 족저근막염 발이 아프면 신을 바꾸세요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한번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제 체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말이 꼭 맞지는 않을 테지만은 저 나름대로 체험한 것을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또 그 발의 원리를 조금 내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강의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 우리가 뭐 여러 종류의 구두가 있죠. 그리고 다들 과학적으로 많은 연구를 하는데 역시 거기서도 통계 처리예요. 통계적으로 어떻게 신발을 만들어야 되느냐. 그러니까 사람의 체질마다 그 힘을 쓰는 게 다릅니다. 전혀. 근데 그런 거가 고려가 되지 않았는데 아무튼 오늘은 제가 신발 하나를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로마 여행을 했어요. 로마 여행을 하고 족저근막염이 왔는데 이 로마는 보니까 다 돌멩이 화강암을 잘 잘라가지고 흙이라고는 거의 길에 없고 다 돌멩이더라고요. 그게 또 욕심이 많으니까 박물관은 박물관대로 또 식물원은 식물원대로 해가지고 아침 6시에 나가서 그야말로 10시에 돌아올 정도로 부지런을 떨었어요. 그 당시에. 근데 원래 뭐 워낙 발이 튼튼하니까 제가 금강제약 구두를 신고 다녔어요. 옛날식으로 굽이 딱딱한 거. 근데 여행 다닐 때는 몰랐는데 딱 집에 오니까 발이 아픈데 쉽게 말하면 족저근막염이 생긴 거예요. 30m가 걸어지질 않는 거예요. 발이 아파갖고. 발바닥이 그냥 디디면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30m가 걸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보이는 것처럼 침도 한번 놔봤고 뭐 마사지도 해봤고 발을 물에다도 담궈봤고 전혀 효과가 없어. 침을 맞아도 안 되고 지압을 해도 안 되고 아파서 땅을 디딜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하루는 터미널을 갔는데 제가 이 신고 다니는 게 금강구두 중에서 제일 튼튼한 겁니다. 거의 보통 사람은 떨어지지 않아서 지겨워서 못 신는다 그러는데 저는 산을 다니는데 차 타고 가다가 뭐 볼 거 있으면은 그냥 이 구두 신고 신발도 안 갈아 신고 산을 타고 다니니까 이게 헤어져요 항상. 근데 똑같은 이 모양의 구두가 이게 지금 그 구두가 없어갖고 제가 다른 거 올려놨습니다. 밑창은 이런 식이고 구두 모양은 이 금강 구두처럼 그런 거예요. 이게 이제 있길래 아유 내가 어차피 좋은 구두 사 신으면은 금방 또 산에 가면 헝게되는데 저거 사 신자 하고서 그 터미널에서 이 모양은 요렇고 발 모양은 이제 굽이 다른 이런 금강구두 유사한 걸 하나 사 신었어요. 가격도 싸더라고요. 사 신었는데 그걸 신고 한 2, 30분 딱 걸으니까 발이 갑자기 안 아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신기해가지고 야 이것 봐라. 아, 그 당시에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딱딱한 굽이 충격을 못 받아들이니까 이게 푹신해서 받아들이는구나 이래가지고 제가 그러면 그 당시 생각에 기왕이면 이 고무가 좀 더 큰 거, 큰 구두를 한번 사서 신어보자. 그래가지고는
이게 이제 구두는 세 줄이 가 있는 구두예요. 딱딱한 굽이 아니고. 여러분들 혹시라도 나중에 이런 거 필요하시면 제가 이게 쿠팡에서 찾아본 거예요. 유사한 구두들을 여러 제품이 있어요. 근데 가파치 구두더라고, 그 가파치. 그래서 이제 더 높은 밑창. 이거는 실은 세 줄처럼 있지만 그런 형태는 아니에요. 그래서 굉장히 높은, 굽이 높은 고무창 구두를 신었는데, 아, 이거 신고 나갔는데 그날은 또 걷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발바닥이 아파가지고. 그래, 이 신발로 갈아 신었어요. 괜찮아. 그래서 내가 희한하다. 왜 더 두꺼운 고무가 충격을 안 받아줄 텐데 왜 그런가 해서 그 다음날 또 발이 괜찮아진 다음에 또 바꿔 신었어. 역시 똑같아. 옛날처럼 아픈 거야. 그러니까 아마 그 당시 발이 그렇게 이제 사람이 어디에 미치면은 우리 몸이 망가지는 걸 몰라요. 아픈 것도 모르고. 그러니까 여행 다니면서 그 식물 보는 재미, 로마에 아주 그 유명한 그 근처에 거의 뭐 최고 오래된 식물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식물원도 한번 가보고 뭐 볼거리가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아픈 줄 모르다가 딱 집에 와서 이제 긴장이 풀리니까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발에 상당히 무리가 갔고 염증 반응도 많이 왔겠죠. 우리가 보통 염증이라는 거는 잠깐 의학적으로 돌아가서 보면은 서양에서는 프로스타 글란딘이라는 물질에 의해서 일어난다고 봅니다. 이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물질이 우리 몸에서 염증도 일으키고 통증에도 관계하고 열에도 발열에도 관계하고 빨갛게 부어오르는 거 있죠? 발적 종창이라고 그러죠. 한방에서는 부종. 그러니까 염증, 통증, 열, 응? 빨갛게 그쪽이 달아오르고 붓는 거, 이 모든 거의 원인자가 프로스타글란딘. 프로스타글란딘은 염증성 물질이다. 대표적으로 염증이지만은. 그러면 이 프로스타글란딘을 억제하는 게 우리가 진통제예요. 그 중에서 크게 엔세이드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스테로이드가 있고. 엔세이드는 논 스테로이달 아날제틱. 아날제틱이라는 거는 아날제틱 드럭. 이 진통. 그죠? 아날제틱. 항상 제가 스펠링이 맞는지 모르겠네요. 이거 통증, 진통제. 그래서 이거는 논. 스테로이드가 아닌 아날제틱. 그 다음에 스테로이드.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염증성. 이 프로스타글란딘을 억제해가지고 우리 몸에서 염증을 가라앉히고 통증을 가라앉히고 열을 가라앉히고 아스피린 이런 게 이제 논 아스피린, 무르펜 이런 게 바로 엔세이드죠. 타이레놀 다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스테로이드는 대표적인 게 이제 소론도 그다음에 덱사메타손 두 가지가 이제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프로스타글란딘을 생성 과정까지는 뭐 다음에 기회 되면 의학적인 거니까 하시고 여러분들 이걸 꼭스라 그래요. 사이클로 옥시게나제, 사이클로 옥시게나제. 이게 이제 이 프로스타글란딘 대사에서 중요한 과정인데 이거를 억제하는 게 이제 이런 것들입니다. 이게 회로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게 체질입니다. 폭스 1, 2, 3가 다 달라요. 그래서 아무튼 우리 몸에서 이제 염증이 생기니까 이게 통증이 온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당시에 희한하다. 왜 고무 밑창이, 그러니까 염증이 좀 많이 가라앉았었으면은 이 신발을 신었어도 안 아팠겠죠. 근데 염증이 조금 가라앉은 상태에서 이 신발만이 그 염증에 관한 통증을 안 느끼게 해줬던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에 3번을 제가 실험을 해봤어요. 이 신발 신고 나가서 하루 멀쩡히 돌아다니다가 그 다리가 많이 괜찮은 것 같아서 그 다음날 이 신발 신고 가면 이건 뭐 걷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발이 다시 아파져. 쑤시고 아프고. 그래서 제가 이게 왜 그런가 연구를 해봤어요. 이리저리 우리 동양학이라는 거는 불가에서 말하는 선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깨달음. 그죠? 우리 스님들이 참선을 하는데, 우리가 각이죠, 각. 이재만 선생님께서 얘기했던 것은 깨달음, 각. 우리가 그 죽비로 한 대 때리지 않습니까? 선방에서 졸 때. 그럼 사람이 정신이 번쩍 뜨죠. 우리가 옛날에 매를 때렸던 이유가 뭐예요? 매를 때리면서 통증이 오는데 그거를 통해서 사람이 각성을 하게 돼. 사람은 머리가 하늘이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전 강의에서도 길목, 손목, 지나가기 어려운 데가 있고, 땅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이 있고, 이게 우리 쉽게 말하면 육체가 있고 정신이 있는 거죠. 뭐 천지가 이제 우리 몸에서 교통을 하는데, 이 생각이 몸뚱아리에 빠져 있을 때 매를 한 대 치면은 아프면서 정신이 번쩍 들어오죠. 이제 각이 생기는 거예요, 각. 네? 선이라는 것은 결국 각을 이루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또 우리 유가적으로는 성이라 그랬어요, 성. 지성 감천이다. 정성. 그러니까 마음을 전일해서 어떤 한 가지를 계속 탐구하고 연구하고 생각하다 보면 불현듯 깨달아져. 불현듯 깨달음이 올 때는 우리 몸으로 에너지가, 가던 에너지가 다 어디로 가요? 머리로 가야 돼. 부처님 머리 위에서 이 연꽃이 피듯이 백회로 기가 올라가면서 모든 의식이 머리 위로 가니까 이 몸뚱아리의 의식이 사라지는 거예요. 사람이 각성을 할 때는 쉽게 말해서 이 상태가 될 때 각성을 하는 거예요. 꼭 고승만이 각성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바느질을 하다가도 뭐가 잘 안 되면 이게 왜 안 될까 막 연구하다 어느 순간에 탁 터지거든요. 그죠? 그게 깨달음이에요, 바로. 근데 그 깨달음을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정성. 정성은 뭐냐? 마음을 전일하게 쓰는 거예요. 마음이 다른 데로 흘러가지 않게 어느 한 가지를 가지고 계속 고심하다 보면은 에너지가 머리로 올라가면은 이거는 하늘이기 때문에 다 알게 돼 있어. 네. 그래서 이거는 다 형태만 다를 뿐이지 우리가 살아가는 게 실은 모든 사람이 직업을 갖고 있죠. 그러면 그 직업에 대해서는 달인이 돼. 어느 한 방면에서. 그거는 각성을 통해서 그 여러 가지 원리를 이해를 하고 거기에 노하우를 알고 그 깨달음이라고 보면 됩니다. 제가 볼 때는. 나온 김에 제가 소위 동양의 하늘, 우리와 우리 땅인 몸에 대한 얘기를 해드릴게요. 저희 사촌 형님이 맹호 부대인가 무슨 부대인가로 해서 옛날에 월남전을 갔어요. 그 이북에서 내려오신 형님인데 그 본인이 월남전에 겪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장이 찝차를 타고 옛날에 찝차죠. 뭐 우리 군대는 찝차를 타고 이제 운전병하고 같이 나갔는데 아니 저녁 때 갑자기 운전병이 뛰어 들어오는데 온몸이 다 가시 사람 몸의 전신이 다 이 선인장 가시로 다 덮였더라는 거예요.
선인장 가시로. 그래가지고 막 땀을 흘리면서 막사로 뛰어 들어오는데 사람들이 보니까 뭐 어디 손발 하나도 이 가시가 안 박힌 데가 없더래. 그래서 너 이게 웬 가시냐 했더니 이 사람이 그제서 자기 몸을 보더니 그냥 쓰러져 버리더래. 그래 이제 나중에 이제 가시를 뽑고 어떻게 된 일이냐 보니까 이 자기네 그 대장하고 뭐 제가 계급은 모르지만은 이제 운전병하고 두 분이 가다가 베트콩이 폭격을 했대. 그러니까 차가 뒤집어진 거예요. 차가 뒤집어져 갖고 대장은 죽어버리고 이 사람은 선인장 밭에 숨은 거예요. 이제 폭격을 하고서 베트콩들이 와가지고서 그걸 수색을 했겠죠. 그러니까 급한 김에 어디로 뛰어들어가냐? 선인장 밭으로 뛰어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게 거기서 숨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수색을 하니까 안 들키려고. 그러니까 사람이 목숨이 살기 위해서 그 당시에 이 정신이 머리로 나가버린 거예요. 에너지가. 그러니까 몸에 가시가 박히는지 몸이 찢기는지 이런 걸 모르고 거기서 저녁 때 해질 때까지 숨어 있다가 들키지 않고 이제 베트공들이 몇 시간을 두지고서 나가버리니까 그제서야 이제 부대로 뛰어온 거예요, 이 사람이. 뛰어와가지고 달려와서 딱, 너 이게 뭐야 하고 가시, 그러니까 그제서 쓰러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의 감각이 다 머리로 간 거예요. 몸의 감각이 머리로 가면 우리 몸은 굳어버려요. 촬역사들처럼. 에너지가 위로 올라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순간적으로 어떤 것을 깨닫고 각성하는 것은 얼마나 이것이 순간적으로 집중할 수 있느냐죠. 근데 누구나 자기 분야에서는 이게 돼. 응? 요리사가 칼로 뭐 무를 쏜다. 우리 중국집 가면은 코스가 있습니다. 그 주방장들, 사부들은 처음에 가면 뭐 접시 닦기부터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양파 썰기부터 시작을 하고, 그걸 해가지고 정말 능숙해야,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서. 그게 옛날에 도제식이죠. 근데 어느 한 분야에서, 다 자기 분야에서는 사람들이 그거를 오래 했기 때문에 그쪽 방면으로 그 양파를 바라보면서 양파를 만지고 칼을 다루고 할 때 정신 집중이 되면서 그 아주 미세한 것까지도 다 깨닫게 돼. 그게 각성이에요. 그래서 뭐든지 사람이 이 각을 통해서 이 세상을 바라보고 깨닫고 해야 돼요. 얼마나 그 분야를 진지하게 마음을 모이느냐. 정성이죠, 바로. 그 마음이죠, 마음. 그리고 이 정성을 모아서 우리가 각의 경지로 가야 되는데 거기에는 뭐가 필요하냐? 호흡이 필요합니다, 바로. 우리가 생각을 오래 못하는 것은 호흡이 끊어져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간단히 호흡하는 방법을 제가 가르쳐드리겠습니다. 벌써 18분이 됐네요. 간단히 호흡하는 방법은 뭐냐? 여러분들 콧물 하면 어떻게 돼요? 하고 코 들여 마시죠?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뭘 하고 싶어 하는데 하다가 아이고 지겹고 이게 골치 아프고 힘들어. 지겹고 골치 아프고 힘들다는 거는 그쪽 방면으로 에너지를 집중하고 우리 신경계가 움직이고 혈류를 보내는 능력이 아직 훈련이 안 된 것뿐이에요. 우리가 골목도 매일 가본 골목은 쉽게 알죠. 근데 매일 가보지 않은 골목을 처음 골목은 여기 두지고 저기 두지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 두지고 저기 두지고 하면 피로해. 그 피로감을 만날 때는 여러분들이 뭐를 해야 돼? 숨을 들여 마셔야 돼. 콧물 우리가 안 나오듯이. 그래서 숨을 들여 마셔갖고 숨을 복부에다 딱 가두고, 제가 걷는 법에서, 행복법에서 자세를 약간 낮추고 발바닥으로 땅을 잡듯이 해라. 이렇게 되면 우리 몸의 에너지로 꽉 차게 돼요. 그 다음에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이 생각이나 어떤 것을 집중해서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2부로 나눠야 되겠네요. 제가 짧은 줄 알았더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